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노동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예, 저번에 7월 달에 우리 독립기념을 연휴로 하고 또 이번에 모심은 또 11월 달 땡스기빙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중간 9월 달에 또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노동절 연휴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시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방법도 있고 또 차로 직접 운전을 하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여행을 조금 일찍 떠납니다. 왜냐하면 좀 트래픽을 피하기 위해서 좀 일찍 갔다 올 계획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여러분들 편안한 여행 되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여행 팁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또 여행을 벌써 떠나셨다. 그러면 떠나시기 전에 가면서 차에서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뭐 필요한지 좀 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비행기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행객들이 많기 때문에 공항에서 TSA 이 보안 검색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낭패 보시면 큰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항 가시는 게 되게 좀 중요하고요. 또 다른 지역에 가신 다음에 렌트카를 하셔야 되는데 이따 렌트카 하실 때 주의사항도 좀 알려드리겠지만 렌트카를 미리 안 해놓으면요. 가서 그 공항에서 렌트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혹은 비싼 값을 주고 렌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예약해 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렌트카 미리 준비하시고요. 근데 비행기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넉넉하게 공항 가시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자동차 여행, 뭐 미국은 워낙 어디든 간에 방방곡곡 차로 못 다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여행이 참 좋죠. 근데 자동차 여행에서 항상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좀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만한 내용이지만 제가 또 오늘 몇 가지 리마인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동차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끌고 가는 자동차입니다. 예, 자동차 상태가 좋아야 되겠죠. 새 차면 좋지만 아무리 새 차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준비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어저께 뽑은 새 차라 하더라도 준비할 게 몇 개 있습니다. 물론 중고차는 고장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새 차라 하더라도 좀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우선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자동차가 빵꾸 나면 못 다닙니다. 예. 물론 요즘엔 럼플랫 타이어라는 게 있었고 빵꾸 나도 뭐 몇십 마일 달릴 수 있는 이런 타이어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타이어 상태를 갖다가 유지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없이 자동차가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면 차한테도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행 기간 동안 뭐 적게는 몇십 마일서부터 몇백 마일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동안 바람이 제대로 없이 다닌다 그러면 자동차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여행 다니는 동안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바람을 적정량을 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바람은 어디서 넣을 수 있죠? 우리가 주유소 같은 데 가면 동전 집어넣고 바람 넣는 데도 있고 시골 같은 데는 무료로 넣어줘요. 근데 대도시는 요즘에 뭐 1불도 받더라고요. 무슨 바람 집어넣는데 1불씩 받는지 예전엔 다 무료였는데.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차에다 넣고 다니는 게 뭐냐. 자동차 시가렛 라이터 잭에다 꼽아갖고 바람을 넣어주는 기계를 차에다가 싣고 다닙니다. 이거 얼마 안 해요. 뭐 한 30불 돈이면 사요. 아마존에 종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샀던 종류는 뭐 사람들이 제가 이런 거 알려드리면 캠피님 뭐 쓰시는데요. 예, 요즘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링크는 밑에다 걸어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가서 이거 하나 없으신 분들은 사놓으시면 좋아요. 꼭 여행 아니라 하더라도 트렁크에다가 항상 구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바람 집어넣는 기계가 좋은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자동차는 보편적으로 뭐 32 정도 프레셔를 넣는다고 하는데 차마다 다 다릅니다. 운전석에 있는 문은 열고 이 옆에를 보시면 타이어가 rear, front 적혀 있었고 앞 타이어, 뒷 타이어가 이 바람 넣는 양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제 차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는 35, 뒷 타이어는 33을 넣으라고 합니다. 어떤 차는 다 32 넣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차는 뭐 35 넣으라는 경우도 있고 또 스포츠카 되게 얇은 스포츠카는 38 넣으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보시고 이 게이지에 맞춰서 딱 정확히 넣는 게 좋은데 이 기계가 주유소에 있는 기계보다 더 정확해요. 디지털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리 32 맞춰놓으면 32까지만 바람을 딱 집어넣고 스스로 딱 멈춰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바람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수치대로 바람을 넣는 게 중요하고요. 또 바람을 제대로 넣었는데 뭐 확인할 필요가 없겠지. 예,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이 지금 더워요. 예, 더워서 시원한 곳으로 여행을 가시고 싶다. 시원한 곳에 가면 어떻게 되죠? 예, 바람이 줄어듭니다. 열팽창이 줄어들어요. 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제가 있는 라스베가스에서는 33이 맞는데 제가 조금 시원한 산 위에 올라가니까
뭐 28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자동차한테 위험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날씨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었다. 그러면 바람 체크업을 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유소 가서 동전 집어넣고 바람 집어넣는 거 귀찮죠. 돈도 돈이지만 귀찮습니다. 자, 뭐 모텔에서 아침에 일어나갖고 출발하기 전에 바람 체크업 한번 해보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걸 제가 되게 유용하게 쓸 때가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요. 빵꾸가 나는 경우인데 자동차 빵꾸가 났을 때 빵꾸가 심하게 나서 바로 바람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자동차 뒤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 꺼내서 바꿔 끼워야 됩니다. 근데 바람이 슬금슬금 빠진 경우가 있어요. 못이 박혔는데 기술적으로 박혀 있어갖고 바람을 채워놓으면 하루 정도는 가요. 어저께 바람을 채웠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저께 바람을 다 채웠는데 오늘 딱 가고 있는데 자동차 계기판에서 삥 하고 워닝이 떴어요. 요즘 차들은 뭐 워닝 많이 뜨죠. 바람 없으면. 옛날 차들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워닝이 떴어요. 혹은 워닝이 안 떴는데 옛날 차인데 차 운전하는데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보니까 한쪽이 유난히 낮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바람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뭘까요? 예, 빵꾸가 났긴 났지만 이게 바람이 천천히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행하는 어디 뭐 한복판, 사막 한복판이든 산 한복판인데 거기서 지금 스페어 타이어 갈고 이게 힘들잖아요. 예. 어디 좀 한 1, 20마일만 가면 어디 주유소가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 기계 갖고 바람을 채워넣어요. 빵빵하게 채워놓으면 또 몇 시간은 멀쩡히 가겠죠. 바람이 조금씩 빠지면서 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타이어 고치러 가는 데까지 스페어 타이어 굳이 손에다가 기름 안 묻히고 뭐 갈 필요 없이 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되게 덕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날 더운데 사막 한복판에 스페어 타이어 가려면 죽어나요. 예, 죽어나는데 뭐 이렇게 바람이 천천히 빠진 경우는 요것만 집어넣어갖고 바람을 채워놓고 가면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 큰 돈 아니에요. 몇십 불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마존에 리턴하시면 되잖아요. 아마존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없는 분들은 여행 가기 전에 이거 하나씩 꼭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앞에 이제 후드를 열면 뭐 전기 자동차 말고 뭐 예전 자동차들 집어넣어야 될 게 많은데 브레이크 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 스티어링 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액도 없으면 브레이크가 잘 안 잡혀요. 파워 스티어링 액이 없으면 핸들이 빡빡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쿨런트라 갖고 냉각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유리창 닦는 와이퍼 액이에요. 자, 이것들이 필요한데 자, 이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뭐 정비소 같은 데 와서 얼마 돈을 주시고 다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근데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떤 게 브레이크고 어떤 게 파워 스티어링이고 어떤 게 쿨런트고 어떤 게 이 와이퍼인지는 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뭐 자동차 부품 파는 데 가면 다 팔아요. 예, 그걸 집어넣으면 되는데 채워넣으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파워 스티어링, 브레이크, 그다음에 뭐 쿨런트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 잘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게 있죠. 자동차 와이퍼입니다. 이 와이퍼 액은 채워넣으세요. 와이퍼 액은 그냥 이렇게 마크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뭐 보기 쉽습니다. 그거 한 통 5불 정도밖에 안 해요. 이런 뭐 자동차 부품 파는데. 그래서 채워넣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행 다니면 이 교회로 나가면 날파리들이 많이 붙어요. 예, 유리창에 잘 안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닦아야 되는 경우가 생긴데 이 와이퍼 액이 없으면 좀 난감해서 진짜 심한 경우에는 운전하기 너무 불편하고 이게 시야가 잘 확보 안 되면 차 사고 나기도 쉽죠. 예, 밤에 같은 때는 난반사가 생겨서 더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필요한 모든 액체들 당연히 채우는 거 중요하지만 특히 자동차 유리퍼, 와이퍼 액 채워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마다 뭐 간단한 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꼭 챙겨야 되는 툴은 뭐냐면 스페어 타이어 갈 수 있는 툴. 빵꾸 나면 오도 가도 못합니다. 이거 필요하고요. 조금 옛날 차 같은 경우는 점퍼 케이블, 예, 배터리 나갔을 경우에 배터리 연결시키는 점퍼 케이블, 비상 키트 같은 거, 간단한 툴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뭐 새 차인 경우는 사실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새 차보다는 아무래도 중고차 이런 분들은 좀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차들은 뭐 비상용으로 갑자기 이제 불 확 켜는 거 있죠. 이렇게 앞에 확 긁어갖고 형광창을 긁으면 불꽃이 나왔고 내 차가 섰을 때 다른 차가 내 차를 갖다 보고 들이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같은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꼭 차에다가 물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 그다음에 담요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식량으로 에너지바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너지바 링크 같은 거 다 밑에 걸어 놓을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물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 생존할 수 있습니다. 어디 고립돼도. 에너지바까지 있잖아요. 예, 3주, 4주를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담요가 있잖아요. 만약에 추운 지방에 있는데 담요가 있으면 여러분이 저체온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것 갖다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되게 필요해요. 자, 담요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은박지 담요가 있어요. 되게 얇은 거. 예, 이런 것도 제가 링크 다 걸어 놓을게요. 예, 이거 하나 갖다 놓으시면 이건 부피도 차지 않아요. 예, 그냥 차 뒤에 트렁크 있는데 혹은 뭐 스페어 타이어 있는데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네, 물은 꼭 필요합니다. 넉넉하게 물 갖고 다니세요. 그냥 한 박스 사갖고 다니세요. 여행 다니는 내내. 예, 또 마켓 사 먹으면 비싸요. 여러분 카스코나 샘스 가면 요거 박스 하나 사봤자 하나당 뭐 물 한 병 얼마 하죠? 한 50센트밖에 안 하잖아요. 마켓 가서 사봐요. 뭐 2불, 3불 하잖아요. 예, 그거 돈 아깝습니다. 예, 그거면 기름 한 통 집어넣을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 에너지바 꼭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니 하더라도 운전 조심하시죠. 예, 여러분 졸릴 때 절대 운전하지 마시고요. 예, 술 드시고 더더욱 운전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피곤하시면 사람들과 많이 돌아가면서 운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총 4시간 거리 갔다가 2명이 2시간 운전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뭘까요? 1시간 운전하고 교대하고 1시간 운전하고 교대하고 예, 이렇게 2번에 나눠서 하는 게 훨씬 피로도가 덜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시고요. 프리웨이, 예, 고속도로, 뭐 하이웨이 이런 데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트럭입니다. 트레일러. 이 트레일러가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 트레일러는 브레이크 밟는 속력이 여러분 차랑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 거리가 많이 걸려요.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트레일러 앞에 끼어들기를 하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여러분 차를 들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이받으면 누가 손해죠? 예. 훨씬 큰 트레일러는 별 큰 타격 없어요. 여러분만 목숨이 위험합니다. 절대 트레일러 앞에 끼어들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트레일러를 갖다가 나란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햇빛이 많이 비치는데 옆에 트레일러가 있어요. 예, 트레일러 옆에 딱 지나가면 햇빛이 가려요. 그래서 와 시원하다. 그리고 트레일러랑 나란히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차든 간에 트레일러뿐만 아니라 무슨 차든 간에 나란히 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옆에를 못 볼 수 있어요. 왜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레인 체인지에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예, 트레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란히 가는 거는 안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차랑 이렇게 어긋나서 가는 게 좋습니다. 운전 습관이에요. 그리고 더더욱이 내리막길에서 트레일러랑 나란히 가는 거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갑자기 내리막길에 트레일러랑 나란히 가고 있는데 트레일러는 뒤에가 따로 놀기 때문에 트레일러가 브레이크 잡잖아요. 그러면 뒤에가 반대로 돌아버려요. 그래서 뒤에가 옆에 차선을 들어갔고 여러분을 칩니다. 자, 그래서 절대 위험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장거리 여행 갈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차 트레일러. 예, 트레일러입니다. 자, 트레일러 조심하시고 교통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예, 사고율을 줄이는 거는 뭐냐면 차가 없을 때 다니는 게 사고율이 제일 적어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일찍 여행 가시고요. 그다음에 웬만하면 일찍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금요일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오후에 떠나지 마시고요. 차라리 잠이 없으신 분들은 금요일 새벽에 떠나세요. 아니면 토요일 아침 일찍 떠나세요. 한 4시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고 월요일까지 연휴잖아요. 예, 월요일 날 오시지 마시고 월요일 날 새벽에 떠나시던가 아니면 일요일 밤에 떠나시던가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 여러분이 길에서 보내는 시간도 훨씬 줄고요. 그 다음으로 또 좋은 게 뭘까요? 예, 차 사고 날 가능성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뭐 차가 그만큼 없으니까 그만큼 사고 날 가능성이 적겠죠. 그 대신 졸린데 운전하면 안 됩니다. 어거지로. 예, 졸린데 운전하면 차 사고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렌트카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인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일리지를 많이 뛰니까 보편적으로 렌트카들이 마일리지 무제한으로 많이 빌려주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지역마다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 때문에 렌트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 차가 좀 낡았기 때문에 렌트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가족들이 다 가고 싶은데 좀 큰 차가 필요해서 렌트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시니까 렌트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렌트카는 우리가 꼭 필수예요. 네, 근데 렌트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렌트카 회사들이 이 사기를 많이 쳐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세크라멘토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크레딧 카드 차지니까 20불 차지가 더 돼갖고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예, 풀 탱크를 채워서 리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2갤런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구라를 치고 20불을 더 청구를 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에이비스 렌트카.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폭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비스 렌트카에서 저한테 설문조사가 왔어요. 만족했습니까? 불만족.
다 불만족. 니들 사기쳤어.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예, 소심한 복수였습니다. 자, 우선 렌트카, 예, 연휴 같은데 미리미리 예약하신 게 중요해요. 가서 렌트카 찾으면 없는 경우 많아요. 예, 그리고 아니면 비싼 렌트카 혹은 덤탱이 쓰고 바가지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리미리 예약하신 게 좋은데 미리 예약하고 가도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놈들이 별의별 꼼수를 다 쳐요. 예, 뭐 이 가격이 이게 아니다, 뭐 좀 더 내야 된다, 어쩐다. 근데 예, 계약서 들이밀면 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요거 더 내라, 뭐 어쩐다. 그리고 심지어 네가 예약했던 렌트카가 없어. 그래서 더 큰 차 빌려야 돼. 그러니까 돈을 더 내야 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진짜 막무가내였어요. 예, 그때 늦게 도착해갖고 차가 없으면 시내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인데 제가 빌렸던 렌트카가 없다는 겁니다. 예, 더 큰 차밖에 없대요. 돈을 더 내래요. 근데 할 수 없죠. 예, 울며 겨자 먹기로 했죠. 예, 그리고 와서 그런 렌트카는 사용을 안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크레딧 카드를 이제 맡겨놓고 렌트카인데 이래서 나중에 크레딧 카드에 청구된 금액을 다시 봐야 돼요. 이번에 ABS 렌트카도 이놈들이 이상하더라고요. 종이로 프린트 해달라고 했는데 영수증을 프린트 안 해줘요. 자꾸 이메일로 보내겠대요. 이메일로 봤는데 얼마 얘기했는데 바로 이메일 체크하니까 뭐 68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예상 금액이.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리턴을 하고 나서 제가 애플페이를 쓰니까 바로 금액이 올라와요. 예, 근데 700 몇 불이 차지된 거예요. 이것들이 왜 680 얼마인데 왜 700 몇 불 차지됐어? 그래서 영수증 달라고 하니까 영수증 자기네들이 프린트 못 한다고 다시금 또 이메일로 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본거를 갖다가 쫙 갖고 PDF를 보니까 기름값 2갤런 더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따졌죠. 기름 풀탱크하고 아까 컨펌까지 다 봤는데 2갤런 왜 차지했냐.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 그냥 오르메리클리 차지. 오르메리클리 차지는 이거 사기꾼이지. 이게 진짜 무슨 오르메리클리 차지예요. 그냥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그때 쏘리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예, 빼줄게 그냥. 20불 딱 빼줍니다. 그리고 도로 딱 차지를 했어요. 안 그랬으면 20불 먹는 거예요. 하루에 이런 손님 100명 있으면 걔들은 얼마 먹는 거예요? 2,000불? 날로 먹는 거 이런 나쁜 놈들. 하여튼.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똘똘하게 잘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 예. 보험을 여러분이 사실 개인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 갖고 렌트카 커버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렌트카가 커버된다 그러면 렌트카 가서 굳이 보험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동차 보험이 이 렌트카 커버가 안 되는 보험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험 안 되면 진짜 나중에 사고 나면 크게 낭패가 볼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같은 거는 본인이 알아서 잘 하시고 또 크레딧 카드에 따라서 이 크레딧 카드로 렌트카를 하면 차 사고 났을 때 이 크레딧 카드에서 모든 걸 커버해 준다는 크레딧 카드도 있어요. 그런 크레딧 카드 쓰신 분들은 굳이 보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보편적으로 렌트카 비용은 광고 나온 거 보면 싸요. 와, 이런 차 하루에 30불밖에 안 해? 예, 근데 가면 보험료가 40불, 50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만 줄이면 진짜 렌트카 싸게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렌트카라면 어디는 못 가게 된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그 5%도 못 가게 해요. 예, 하와이 같은 경우도 5%도 못 가게 합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 5%는 못 간다. 어느 지역은 못 간다. 이게 적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못 간다라고 적혀 있는데 가도 알 길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자동차에 추적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 모르겠지. 그리고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추적 장치 달려 있는 차는 여러분이 5%도 갔다 온 거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벌금 묻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못 가는 지역 확실히 하시고요. 미 서부는 별로 없지만 미 동부는 익스프레스웨이가 많이 있어요. 예, 돈 내는 게 많이 있는데 자동차 보면 이렇게 익스프레스웨이 요거 카드가 있어요. 예, 요걸 갖다 닫아놓으면 안 되고 이렇게 열어놔야 됩니다. 요거를 그냥 닫아놓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무단으로 익스프레스웨이를 지나간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벌금이 20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딱 열어놓으면 그냥 3불만 차지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렌트카 회사에서 요거 비용은 따로 청구하죠. 어차피 여러분이 내야 되는 돈이니까. 근데 요거를 이렇게 닫아놓고 열어놓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 패스라고 하죠. 예, 하이웨이 패스. 예, 이 하이웨이 패스를 갖다가 닫아놔서 괜히 돈 더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확인해 보시고요. 렌트카 받고 신나는 마음에 룰루랄라 그냥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렌트카 한번 삥 360도 돌아보십시오. 혹시 찌그러진 데 있나 긁힌 데 있나 그거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덤탱이 있어요. 나중에 리터했는데 여러분이 찌그러뜨린 걸로 해갖고 여러분이 청구해갖고 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바퀴 같은 거, 타이어 같은 거 너무 내려가 있지 않나 이런 같은 거 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차가 낡아 보인다 그러면 정비 보고서를 갖다가 달라고 하세요. 예, 뭐 모든 액체라든가 이런 거 다 있는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유리창 닦는 거, 그다음에 뭐 브레이크 오일, 스티어링 휠 오일 뭐 이런 같은 거 다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엔진 오일 같은 거 다 멀쩡히 있고 타이어 공기압 다 멀쩡한지
확인해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차에 타면 본인이 늘 타던 차면 괜찮은데 처음 타본 차는 여러분이 꼭 숙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어떻게 켜는지 차 시동 걸기 전에 미리 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자동차 와이퍼 있죠? 예, 와이퍼 어떻게 켜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와이퍼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자동차 뒤에 와이퍼 있잖아요. 뒤에 와이퍼 어떻게 켜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GPS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내비게이션 있죠. 예, 내비게이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쓰는 방법 배우시고요. 뭐 만약에 요즘에는 뭐 애플 플레이라든가 뭐 애드로이드 예, 이렇게 연결시켜서 내비게이션 쓰는 거는 편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비게이션 직접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사용하는 방법 충분히 다 익히신 다음에 마음 급하게 먹지 마세요. 익히신 다음에 하세요. 괜히 가다가 비가 오는데 야 와이퍼 어떻게 켜? 앞뒤로 막 이것저것 누르다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헤드라이트 어떻게 켜는지 모르고 있다가 요즘은 물론 자동 헤드라이트도 많이 있어요. 자동 헤드라이트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자동 헤드라이트면 해가 지면 자동적으로 켜지니까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도 하이빔 어떻게 켜는지는 알아야죠. 근데 하이빔은 모든 차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하이빔 켜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렇게 탁 내리면 하이빔 켜지고 이렇게 하면 꺼지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는 조금 특히 와이퍼 사용하는 거,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거 이거는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를 갖다가 여행 가실 때 2개 받으세요. 예. 2개 받으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눠 가지세요. 한 사람이 키를 집어넣고 잠글 수도 있고요. 요즘에 뭐 키레스 엔트리는 잠기지 않지만 키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뭐 키를 놓고 잠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키는 2개 받아서 2사람이 나눠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큰 차 빌리시고 뭐 RV 같은 거 빌리실 때는 디젤 기름인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 디젤 주유소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예, 그거는 찾아다니셔야 돼요. 이 차는 디젤만 들어가는 자동차다. 예, 그러면 일반 가솔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오거지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차 망가져요. 큰일 나요. 예, 그럼 차값 다 물어줘야 됩니다. 자, 디젤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반납할 때 쓰레기가 너무 많으면 청소비 청구하는 이런 렌트카 회사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쓰레기는 다 청소하시는 게 좀 좋고요. 끝나고 나서 끝까지 크레딧 카드에 이 결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 확인 안 했으면 20불 손해 볼 뻔했죠. 나쁜 놈들이 많아요. 자동차 렌트카 회사 중에서. 뭐 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렌트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즐겁게 여행 갔다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술 드시고 운전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피곤한데 어거지로 운전하지 마시고요. 정 피곤한데 운전할 사람 없으면 어디 휴게소에다 잠시 세워놓고 좀 주무시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항상 자동차 안에다가 이 비상식량, 예, 에너지바, 그 다음에 물 꼭 챙겨놓는 거 중요하고요. 제가 필요한 물건 있죠, 아까처럼 예, 바람 집어넣는 기계, 그 다음에 뭐 은박지, 이불, 뭐 에너지바 이런 같은 거는 제가 밑에 링크를 다 올려드릴 테니까 잘 이용하시고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한번 구비해 놓으시고 여행 갔다 오시면 뭐 아마존 같은 거 예, 빨리 신청하시면 오버나잇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예, 그런 거 신청하셔갖고 준비해서 여행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즐거운 노동절 연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